반갑습니다. 저는 굿네이버스 국제개발본부장 김선입니다. 이 전번 포럼 때 밑에 층에도 좀 적은 인원이 했었는데 이번에 좀 중량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포럼은 공부를 좀 하는 느낌입니다. 공부를 하는 느낌인데 이제 현장에서 개발 NGO들은 그럼 어떤 SDG 이행 전략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돼서 또 굿네이버스가 이제 한국에서 자생한 NGO라서 많은 NGO들에게 또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대표해서 저희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굿네이버스는 35개국의 지부가 있고요. 35개국 지부장들이 1년에 2차례씩 모입니다. 모여서 각 사업에 좋은 사례들, 안 된 사례들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을 입안하는데 10월에 한국이 헤드쿼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SDG와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논의를 좀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밑에 있는 작은 그림들이 저희 한 100여 명 정도 저희 해외 지부장들 IHQ 스태프들이 같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선언된 얘기입니다. 그렇게 뭐 다른 건 아니지만 그 직전에 저희가 뉴욕 총회에도 참석해서 SDG가 이행되는 현장들을 보고 또 시민사회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같이 공유하면서 그럼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노력을 화두를 던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굿네이버스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현장을 갖고 있는 NGO들이 다 고민하고 글로벌 단위에서 개발재원 총회를 하고 뭐 수조 달러 얘기가 나오고 하지만 현장에 루트 레벨 혹은 커뮤니티 레벨이라고 말하는 그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SDG는 좀 공중에 떠 있죠. 혹시 SDG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뭐 환경적으로 뭐 기여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업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굿네이버스 사업을 돌아봤는데 굿네이버스가 하는 사업들을 많은 NGO들도 많이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플리멘팅 파트너로 유엔과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코이카와 손잡고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골별로 저희가 사업들을 이렇게 우리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 봤습니다. 보면 뭐 각 골 17번까지 골이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SDG와 관련해서 생각하면서 많이 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랑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굴되는 과정은 저희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장 주민들의 니드 베이스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다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름답게 말했죠. 사실은 SBS가 원해서 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저희 철학과 어긋나는 일을 하지는 않죠. 그 사업 자체가 그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함께 더불어서 나눴고요. 35개 사업국, 200개 사업장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건데 결국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개발 NGO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개발 NGO들은 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고 어떤 것을 향해 가느냐라는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잘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 지역 주민 조직입니다. 지역 대표 조직을 만드는 일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개발도상국에서 5년간 있으면서 처음 3년간 뭐 길게는 5년 전부다지만 가장 공을 들였던 게 지역 주민 조직입니다. 주민 조직이 민의를 대변하고 그 대변한 민의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굿네이버스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조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굿네이버스의 그 예산을 주민들한테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문제가 있죠. 굿네이버스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행정비라든가 우리 현지 직원 인건비를 좀 제외한 포션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읽지도 못합니다. 그런 단위를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돈을 갖고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민들하고 결정을 해보는 거죠.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같이 얘기를 하죠.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돈으로 개발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짓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고 그 지역 주민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점검하죠. 지역 주민 참여 개발이라는 뭐 이런 이슈를 갖고 여러 NGO나 또 개발 단체들이 논의를 합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본 결과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강의 시간이 아니고 그냥 발제 시간이라 뭐 짧게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많은 것을 희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종하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요. 어찌 보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지부장의 판단을 희생해야 됩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 의사결정 구조, 이따 말씀드린 거버넌스의 구조와 관련돼서 그런 민주적인 선택 과정이 효율적인 결과물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좀 쑥스러운데요. 필리핀에 조세핀이라는 의원이 있대요. 그 의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부분의 구호단체들이 구호단체니까 그러겠죠. 뭐 개발 구호단체들이 문제점을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데 반해 굿네이버스는 우리 스스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참 부끄럽네요. 네. 조세핀 의원 감사해요. 조세핀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일 것 같은데 필리핀 지부장의 보고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개발의 효과성을 나타내는 것보다 이 말이 함의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학교입니다. 학교를 짓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EU 마크도 있고 뭐 온갖 단체들이 다 이렇게 지원한 거죠. 사실 저희 단체 사례는 아니고요. 어디서 좀 저희가 따왔습니다. 혹시 이거 단체와 관련된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네. 학교에 프랑스가 있네요. 네. 학교를 이렇게 지어줬어요. 교육이 심각하다. 사정을 하죠. 몇 년 뒤에 뭡니까? 이렇게 폐허가 된 학교에서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학교가 돼버린 거죠. 시멘트 값만 날린 거죠. 이게 지금 작은 학교니까 그렇죠. 제가 저는 최빈국에서 일했는데 그 국가에서 유럽에서 쓴 그 수로라고요. 엄청 멋있게 만들어 놓은 수로가 엉터리로 쓰여지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코이카 김인 이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한국 ODA 자금도 이렇게 쓰이면 어떡하죠? 그리고 저도 굿네이버스 회원인데요. 제가 낸 돈, 제 아들이 낸 회비가 이렇게 쓰이면 어떡하죠? 아주 걱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무슨 사진인지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해상도가 떨어져가지고 벽돌입니다. 벽돌. 벽돌이 몇 장 있겠습니까? 네? 31만 2천 장 있겠죠? 네. 여러분 조금만 머리를 쓰시면 아실 수 있죠. 답을 다 써놨는데 우리가 학교를 짓는데 여러분의 가진 것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우리는 벽돌을 직접 구울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공부하던 세대 때는 폐유지를 그렇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폐유지 가져온 걸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체크하듯이 학교 선생님들이 벽돌을 가져온 걸 다 체크를 했어요. 집집마다 그럼 엄마 아빠들이 벽돌을 이렇게 흙에 이겨가지고 만드는 거죠. 제가 네이버에 벽돌 가격을 쳐봤더니 하나에 2,000원이에요. 퀄리티가 그 정도 안 나오죠. 한 절반으로 줄입시다. 그러면 1,000원이죠. 자, 그럼 1,000원이면 31만, 그러니까 3억 1,200만 원이죠. 이 학교를 제가 짓는데 학교 사진을 제가 못 넣었는데 학교를 지었는데 저희가 1억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주민들이 냈죠. 벽돌 주민들이 했죠. 주민들이 진 학교예요. 굿네이버스가 진 학교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donated by 굿네이버스입니다. 뭔 도네이션? 그들이 한 거죠. 그들이 한 거고 굿네이버스랑 좀 협력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돌을 주민들이 이 운동장을 다 주민들이 낸 벽돌로 덮은 거죠. 자, 주민들이 손수진 학교입니다. 이렇게 벽돌 내놓고 애들 학교 안 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품을 팔았기 때문에 어디 무너지면 학부모들이 컴플레인합니다. 이거 무너졌는데 안 고치고 뭐 하냐고.
그렇게 현장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개발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개발 사업을 할 때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주민이 현장을 제일 잘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주민이 현장을 제일 잘한다는 것을 넘어서 이들의 의견이 좀 틀릴지언정 이들이 주장을 했고 선택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같이 같은 맥락에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자, 뭐 참 감동적인 스토리 아닙니까? 예, 뭐 하여튼 뭐 스스로 감동하고 있습니다. 예. 자, SDG와 관련돼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버넌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버넌스는 유엔과 시민사회와 또 각국 정부 이런 큰 단위의 거버넌스도 있지만 커뮤니티 레벨의 거버넌스가 있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레벨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지역 조직을 얘기한다 그랬죠. 지역 조직을 만들 때 여성의 비율을 항상 넣습니다. 최소 30% 이상 넣어라. 그러면 기존 커뮤니티 스테이크홀더들이랑 상충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잘 조율하는 역할도 있고 그것을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협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상적으로만 접근했을 때는 반드시 튕겨져 나가는 사례들이 무궁무진하지만 뭐 이 시간에 다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 없어서 좋은 거버넌스를 지역사회가 갖고 그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중앙정부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현장을 갖고 있는 NGO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론을 좀 맺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도 오셨습니까? 오신 분이 계신가요? 현장에 보니까 세이브 더 칠드런은 이렇게 애드버커시 사업만 좀 직접 하고 이제 로컬 NGO랑 껴서 많이 하고 INGO들이 좀 많이 현장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이 조직화 사업을 위해서 조금 이제 IHQ에도 직접 역할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SDG를 좀 다시 넘어가서요. 그러면 개발 NGO들은 어떤 상황에 와 있느냐, 특히 한국에 있는 NGO들은 어떤 상황에 와 있느냐라고 해서 굿네이버스에서 2011년부터 진행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헤드쿼터에서 저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각 분야별 전문화 없이는 SDG에서 말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고 전부 다 보실 수는 없지만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성과관리 담당하는 직원도 뭐 플로어에 있는데 5명 정도 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5명 배치하기 쉽지 않잖아요. 5명이면 웬만한 코피드보다 5배 크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배치해서 하는 역할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코이카에서 이미 어떤 모든 사업인지는 제가 정확히 아닌 걸로 압니다만 시민사회 단체나 그 시민사회를 함께하는 사업이나 여러 사업의 평가 체계를 갖추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자체도 코이카에서 대학에 이렇게 외주를 주셔서 평가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제가 평가가 좋은 사업을 만들어내서 평가해서 환류돼서 멋진 사업을 해서 대외적으로 저희는 NGO들은 펀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사업의 효과성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점이 어떤 것이냐면 이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 자체가 우리가 하는 일이 효과가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대외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업은 효과가 있어라는 것을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내가 혼자 삽질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현장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통해서 우리 사업이 좋구나 혹은 진짜 삽질이 맞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본부장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가 삽질했구나라는 평가 결과를 그대로 내기는 참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뭐 여러 스테이크홀더 유엔에 또 여러 재원을 어디에 투입하는 게 효과적인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데 꼭 필요한 게 평가 체계라 그러고 5명이나 배치해서 돈을 써가면서 여기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개발 중점인 MDG에서 경제와 환경 그리고 거버넌스 그리고 아까 반기문 총장이 하이레벨과 관련돼서 또 그 작업반에서 같이 진행했던 게 평화와 안보의 문제죠.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을 넘어서 현장에서 여러 UN 에이전시와 협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기회 요소들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NGO가 갖춰야 될 소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만 좋아 갖고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회계적인 지식도 갖춰야 되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 소양들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굿네이버스가 많은 사람을 파견합니다. 지금 해외에 보내려고 20명 교육하고 있습니다. 보낼 사람만. 근데 그 20명들이 다 현장에 가서 제일 고생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국제개발, 뭐 평가, 뭐 교육. 너무 멋진 상상을 갖고 왔는데 생각보다 회계에서 걸립니다. 회계 좀 되는데 이건 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왜 해외에 뭐 사람을 보내려면 그런 교육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목소리를 잘 내려면 특히 뭐 현장을 갖고 있는 NGO들은 그런 실력들을 갖추는 거에서 비춰진다면 그 목소리조차도 그 객관화되지 못해서 목소리가 안 먹힌다는 거죠. NGO들만 시민사회도 여러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각자 역할이 다르지만 여러 가지 특히 현장을 갖고 있는 NGO들의 역할들은 이런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특히 또 SDG 시대에 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빨리 끝내라는 시그널을 좀 받아가지고 마음이 급한데 다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경제 사업에 좀 주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합하고 있는데 NGO가 경제를 하는 게 맞냐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지만 이미 그렇게 하는 NGO들이 좀 많이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경제 사업이란 큰 경제 단위의 대기업과 경쟁해서 이길 수는 없죠. 근데 루트 레벨에서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내고 보시면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조합이 949개 조합입니다. 이게 다 저희가 뭐 주도한다기보다는 기존 조합을 인파워링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조합을 조직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 레벨의 CBO라고 하죠. 커뮤니티 베이스 오르가니제이션들을 좀 강화시켜서 조합을 만들게 하고 이런 조합의 일들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밸류 체인이 일어나는 지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 예를 들면 커피를 하는데요. 커피를 하다 보면 커피는 자두같이 생긴 거거든요. 껍질은 다 크고 밑에 안에 씨는 작아요. 그걸 벗겨내는데 워싱 스테이션이라는 그런 어떤 기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돈이 몇만 불, 10만 불, 몇십만 불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국적 기업, 여러분 좋아하시는 스타벅스 뭐 이런 데서 다 자본을 투입해서 그 부가가치를 가져가죠.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죠. 왜 그들이 다 가져가요? 물론 사회적 공헌을 많이 한다지만 이 부분에 이 사람들을 인파워링 시켜서 이들이 그런 부가가치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자본 중심의 경제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경제로 가야 된다는 게 NGO가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태생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물론 사회적 기업이라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좀 공유할 기회가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창출형과 밸류 체인형 사회적 기업으로 좀 분류했는데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는데 가치 창출형은 보조금을 좀 계속 주더라도 그렇게 가치를 사회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거. 뭐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도 환경적으로 좋은 그 아이템을 가진 사회적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재원이 계속 들어가더라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밸류 체인형은 어떤 기업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그런 구조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게 그런 사례이긴 한데요. 사례는 뭐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더 이슈로 좀 말씀드리면 한 2분 남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젠더 이슈를 일방적으로 누군가 강의해서 그 어웨어네스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그렇게 자극은 줄 수 있지만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소녀들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 소녀들이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캠페인하고 여자 아이들의 문제가 뭔지 스스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자 아이들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막 드라마를 통해서 발표합니다. 그러면 아저씨들은 인상 쓰고 아줌마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그런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마을의 여자아이들의 문제를 좀 하자. 그래서 저희 NGO에서 좀 이렇게 팁을 준 거는 추장들이 18세 이하에서 결혼한다면 추장들이 참여하지 않겠어요 하는 그 사인을 받았습니다. 사인이 없죠. 주민들이 보통 지장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거리 캠페인을 합니다. 그 시골 마을에. 그렇게 하고 나아가서 여기 말라위인데요. 말라위의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 여성 지도자들을 만나서 우리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막 나누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여자아이들의 활약, 여기에 한국 사람 NGO 워커 안 보이죠? 다 우리 아이들이 기획해서 막 진행을 합니다. 해서 결국 말라위는 어떤 쾌거가 있었냐면 18세 이하 조혼 금지법이 발의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만 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SDG 시대의 젠더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미 우리가 하고 있고 이걸 잘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평가나 개량화를 해서 보고를 자꾸 하면서 이런 개발 효과성이 또 SDG와 관련된 효과성이 있다는 걸 자꾸 말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는 마지막 장표가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철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탄자니아에서 교육부 장관이 저희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굿네이버스가 탄자니아에 여러 일을 했습니다. 학교를 많이 줬거든요. 그리고 여러 큰 사업을 기업과 같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생충 연구소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탄자니아 교육부 장관이 미팅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굿네이버스 탄자니아는 자기 주민들을 존중해 줬다. 우리 지부장을 칭찬하면서 우리 탄자니아 주민들을 존중해 줬고 개발의 주체로 인정하고 성과를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회의록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과연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그 기존의 부자 국가들이 대한민국 개발되는 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주민들을 그렇게 존중해주고 했을까요? 혹은 안 했을까요? 우리는 밀가루로 기억하고 뭐 여러 연세대학 같은 걸로 기억하고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대한민국 주민들을 얼마나 그들이 존중해줬는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또 그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자율성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얼마나 우리가 존중하는가? 그 여러 다양성 가운데서 많은 목소리를 얼마나 포용하면서 가고 있느냐, 이 철학적인 점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DG 시대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더 고민하면서 또 이 포럼에서 또 시작돼서 많은 논의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고 보다 긍정적인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